지금 그 경과보고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씩 보아왔기 때문에 많이 이해도 되고 또 앞으로 걱정되는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보다도 여기 훌륭하신 어르신들께서 계신데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동탑, 서탑을 지금 해체해서 하는 것은 전제가 아마 보수, 보존, 그리고 정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복원을 전제로 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서탑 이전에 동탑을 무너진 상태에서 93년도인가요? 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들어보면은 뭐 저는 무너져 있던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고증도 하고 해서 복원해 놓은 상태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너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돌을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서 참고를 해서 서탑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제안된 데에서 해체 보험에 대한 저희 그 의견을 듣고 석축만 해체한 후 정비하는 방안 설명에서도 콘크리트로 일제기에 채워져서 그 콘크리트의 그 알칼리에 의한 석재의 변질 또 시멘트 제품이라는 그 수명은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알칼리성에 의한 석재의 부식 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석축이 반드시 해체돼야 된다 하는 이런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석축 해체에서 초석 상부까지 해체하는 것은 이미 지금 6층까지죠. 맨 위에서부터 기단 상부까지 즉 1층만 남겨놓고 지금 해체된 그런 상태로 보았는데요. 그러면 1층 기단을 1층까지도 해체돼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상부에서부터 해체해서 내려왔고 또 지금 1층 부분이 해체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해체하지 않고 보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상태가 기단부에서부터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그 보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1400년 동안 풍화되고 또 기울고 깨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체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단까지 해치고 집안 발굴 조사까지 하는 방법. 물론 기단도 다 이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집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 중에 해체 탑을 보수하면서 기초 부분을 파내고 다시 기초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의다짐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내서 조사하는 방법은 저로서는 별로 좋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여러 군데 그 석탑을 보수해보고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기초를 파서 이렇게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물리 탐사라든지 직접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앞으로 그 이 석조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고 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경천사 10층 석탑이 풍화가 심해서 옥에 있다가 지금 용산에 짓고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탑도 유리 보호각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륵사 서탑 또 앞으로 어떻게 보존이 돼야 될 거냐. 계속 1000년, 1400년 이상 된 이런 석조 문화재는 풍화가 되고 또 기울고 또 다시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어느 전문으로 석조 전문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이 상태대로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이론도 정확히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석조 문화재 풍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보수해서 6층까지 하든 아니면 고증이 된 9층까지 하든 간에 기존의 부재는 지금 800 몇십 덩어리라고 했는데요. 그 석재 파편이 전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균열도가 있고 풍화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했던 그 동탑의 경우에 석재 파편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석탑의 경우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이후에 기존의 석탑의 풍화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방법으로서요. 지금 저희가 했던 아까 말씀드린 경천사 10층 석탑이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또 탑골공원 탑이 유리 속에 갇혀져 있고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행여 이 이상 옥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걱정스럽고 앞으로 이 일이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들이 전에 다른 일들을 석조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비교하면서 차질 없이 잘 되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참 난감할 정도로 할 말은 많지만
그 용기 내서 드릴 말씀도 없다는 것이 제가 먼저 꺼내고 싶은 화두입니다. 너무 중요한 그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또 막상 이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적당한 대안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그 토론회가 있을 때 한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탑을 이해할 때 이 탑이 갖는 어떤 문화유산의 어떤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탑을 이해할 때 건축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이 탑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할 때 이걸 건축물로 보면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선 갖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내구된 오래된 건축이다. 그리고 오래된 건축 때문에 이걸 복원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한테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발표자인 김동훈 박사님께서도 저는 일한 지 한 4만 중에 본인들의 의견을 하나 우리는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감히 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상에 던져놓고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뭐 좋은 안 하나 어떻게 적당하게 해주시죠.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 계시면 솔직히 말씀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좀 난감합니다. 저는 해체는 결국은 복원을 근거로 아니면 전제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체할 것인가? 현재 뭐 1층까지 남길 건가? 아니면 1층 부분을 철거하고 기단 부분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몽땅 다 철거할 건가? 제가 봐서는 뭐 그 대안은 결국은 이 탑이 갖고 있는 자중, 그 다음에 기단의 어떤 해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제 느낌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 하나를 강요한다면은 판단을 강요한다면은 이제 뭐 대안은 없다. 아래까지 할 수밖에. 왜 그러냐면은 1층을 남겨놓으면 위에 있는 그동안 눌렀던 자중을 이제 다시 얹을 때 어떻게 얹겠어요? 그 석재가 갖고 있는 내구성이나 뭐 내부에 있는 균열, 뭐 그런 재사용 문제, 어느 누구도 정말 단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향후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예측하건데. 그런다 해서 이제 뭐 1층 다 철거하고 기단만 놔두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탑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신비성을 보아서는 사실 가만 놔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뒤늦은 얘기입니다만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탑을 대할 때 아까 뭐 건축적으로 인식하자는 것하고 2단계에서 어차피 해체했으니까 철저히 해체하고 철저히 아랫부분까지 보자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유네스코가 정하는 정의 중에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대부분 그 재료의 중요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형식이랄지 뭐 국법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이라 하면 그 재료를 제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가급적이면은 그 상하지 않게 잘 써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재료가 구조적인 경우는 문제라고 말씀드죠. 기둥, 목조건축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초석이랄지 기둥에 걸치는 수평 부재, 여기 중첩돼서 위로 올라갈 때 그 건축이 가져야 할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구조적인 경우에는 그 재료가 가져야 할 어떤 정말 그 내구적 한계나 구축 방법에 있었던 기술, 그다음 그것이 갖는 구조적 어떤 성상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해요. 새롭게 우리가 콘크리트로 건물 지은다면은 뭐 엄청난 구조기술, 뭐 100층, 200층도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썼던 재료를 1400년 전의 재료를 다시 쓴다 했을 때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특히 구조적인 경우. 이게 뭐 표면적 의장제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입니다. 가급적이면 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현 상태에서 같이 가보자. 지난번에 저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거 헐 때 새롭게 지을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자. 다 헐고 헐 때 생긴 문제 그때도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즉 해체하면서 새롭게 지을 것을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해보자. A라는 뭐 부재가 뭐 500, 600개 되면 이건 버리자 말자부터 시작해서 안에를 어떻게 콘크리트로 집어넣느냐. 그것도 문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부분을 뭐 적심으로 뭐 덩어리로 해서 쑥 쌓아 올라갈 것이냐. 아니 뭐 H형광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니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는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그것이 두 개 트랙으로 서너 개 트랙으로 함께 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결정을 해 나가야지. 다 헐면서 고민하고 또 한참 후에 어떻게 새롭게 지을 것인가를 또 복원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뒤에는 우리 배 선생님께서 지금 뭐 쓰신 원고도 전에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제안해서 저한테 세 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 지으라는 그런 제안 말씀을 구원한다면 저는 감히 방금 드린 내용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도 직관적으로 처음부터 여기 참여가 돼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보다도 더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가졌다 생각하고 발표를 들은 부분들하고 해서 일단 발표자의 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석축의 축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남측면이 원형을 유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가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과연 왜 했겠는가, 언제 했을까 하는 문제를 규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분명히 일제시대 쌓은 석축이 그 위에부터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뭔가 여기에 1층에 문제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부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서쪽이 되나요? 남쪽이 되나? 아무튼 그쪽 우리가 전면이 잘 보이는 부분은 아무런 그 석축의 흔적도 없었고 일제시대에 물론 일부 보존했지만은 그곳은 또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측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탑의 1층에서 뭔가 과거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했고 언제 했겠는가 하는 문제를 좀 신경 써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석축의 축조랑 석축이 나중에 쌓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김동훈 선생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통로의 상부를 구성하는 그 네오세라키한 그 부재의 수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재밌게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분명히 천정 구조를 수평으로 올라가는 데서 그대로 거친 게 아니에요. 한 단 내어 쌓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부의 폭을 줄였습니다. 줄여놓고 넓은 화강한 부재를 깔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하중이 이 수직면에서 받겠고 수평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감축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부재가 쌓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언젠가 이거 손함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백자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이나 또는 석조 건축에 대한 지결을 또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의 건축 용물을 만들어내면서 서다른 기법이 그 안에 적용되어서 나타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통일되고 정제된 양식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두 개의 부재가 서로 다른 것, 그리고 또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 달아있는 그 석재가 그 마모도라 할까요? 그것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너무 느껴봤었습니다. 물론 많이 컴컴해서 사진 찍어다가 컴퓨터에서는 꼭 보지만 그래서 이것이 통로가 과연 그렇게 된다면 그 부재를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갈아 꼈다는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언젠가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해체하면서 그 적심석 그런 데서 고려시대 유물인가요? 유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석축의 축조 시기와 통로의 문제의 부재가 서로 다르다고 상부 부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손을 댔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석축에 대한 문제는 언제쯤 했겠는가 하는 문제지 사실은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조심스럽게 들어봐야겠다는 말씀에는 그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 안에 들어가서 보일 수 있는 면에 관한 거나 석재의 구조적인 부분도 역시 나머지 3면에서 검출되는 부분과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고고학적에서 말고라듯이 프렌치 설정 개념을 가지고 약 1m 정도만 딱 설정을 해서 뜯어보고 내부면을 보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러한 가운데서 여기에 손을 댄 흔적이 나와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어차피 이 미르사이 석탑을 해체를 했습니다. 거의 다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정말 그래요. 고고학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은 파지 않는 것이 가장 그 원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일단 고고학자가 손을 대면은 그 유정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미르사이 탑도 어쨌든 간 해체가 결정되어지고 해체가 진행된 순간, 이 순간부터는 어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손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앞뒤에 이미 파괴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보수를 하고 제대로 만들어 놓자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전제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해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즉 앞대에서 선생님께 결정하셨던 내용도 전면 해체 후에 다시 정비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주제 목표였다 한다면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우리들도 해체를 하고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석축만 뜯어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기둥도 기울었고 면적 사이에 틈도 많이 벌어져 있고 상당히 이완과 균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1층 탑실에서 보여줄 때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사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저분을 다 드러내보자.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까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윤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까지 아무리 그 집안을 다 드러내고 탑을 시공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 판촉한 공법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은 그것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것이 요즘에서 다니면서 보고 내리는 결론들입니다. 그렇게 아마 저보다 엄청나게 많은 평생을 문화적인 살았던 윤원호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 사만을 반대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미술사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그냥 발굴이 잡히고 조금 하고 있는데 그 토층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메모를 하면서 복도를 잘하는가 하더라도 그 원래의 땅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만에서의 사만을 가지고 완전히 지방까지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지 필요하다면은 주변에 좀 파일 같은 걸 박아가지고 뭡니까 집안에 진해력 테스트 정도 해서 과연 이것이 동쪽이 높고 서쪽이 이렇게 기울었다고 한다면 혹시 좀 기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구태여 다 일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안이 아마 그래도 천희경 선생님께서도 참 이거 던져놓고 하라는 게 아니냐.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그 문화재연구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은 장점이 가장 많고 단점이 가장 적은 안이 이 안이에요. 아마 그래서 내심 이 안을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동의를 아마 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하는데 이 안이 가장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통로와 외벽 사이의 부재를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십자형 통로는 분명히 에어쌓기를 해가지고 좁은 평판석을 깔아서 상부를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심주석에 올라가서 이제까지 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탑은 네모난데 여십자를 그려놓고 보면은 각각 4분의 1변씩이 비어있는 거예요. 결국 이 탑이 몇 층으로 할 것인가 결정되어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해결될 것은 하중의 분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석, 이제부터 해체가 시작되면은 1층 옥계석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면석이 다 뜯어지고 할 텐데, 그럴 때 기록을 좀 충분히 남기셔서,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지를 해서 상부로부터 6층이 됐던 7층이 됐던 9층이 됐던 간에 올라갈 부재들의 하중이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고 천대경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접속 체험을 했을 때 뭐 기타 아주 저희가 백제시대 성을 뜯어보니까는 다른 신라성곽하고 달리 백제성곽은 기저부가 어떤 경우는 높이가 한 6, 7m 올라가는데 밑변이 1m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를 해체를 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대개는 성을 쌓으니까는 그냥 돌 갖다 면석만 이렇게 방까게 넣고 뒤로 대충 채웠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뜯어놓고 저희 놀란 게 밑에서부터 완전히 우물정자로 돌을 전부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석을 쌓아 올라가요. 그것이 요즘에 와서 저희가 백제시대 성곽들을 발굴했을 때 나타나는 그 돌을 치석해서 그걸 통해서 전부 내려오는 하중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물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그러한 고고학적에서 찾아지는 그 석축을 백제시대 석축을 쌓는 방법이라든지 성벽의 축조 방법들이라든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 하중을 분사시키고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만 좀 더 같이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해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고고학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속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기단의 문제입니다. 하층 기단까지 발굴 조사를 해서 나왔고 분명히 거기에 계단석 인원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초속 이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안대로 한다, 저도 이안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선 결정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이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몇 층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 관건일 것 같아요.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어져야만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이지 6층까지 그냥 배병선 선생님 뒤에 쓰신 글 보니까는 뭐 현상들이 6층까지만 그러실 경우에 하중 그 다음에 7층까지 7층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면 7층까지 했을 때 하중 또 9층설이 있다고 있으니까 9층까지 했을 때 하중이라는 문제가 각각 아까 돌의 해체했을 당시에 돌의 무게가 다 다르게 나오듯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좀 선결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많은 석재를 걷어냈어요. 과연 그 중에서 강도 검사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무죄와 쓸 수 없는 무죄. 이것이 기둥돌로 쓰였다면 다시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이 면석이라면 다시 면석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가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돌의 하중과 신재가 들어갈 때 하중은 분명히 비중의 차이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 보충률이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하중률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석재의 어떤 보강 문제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뜯어졌다고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통로와 면석 사이에 그 공간의 간극을 어떻게 채우고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순서적으로 쭉쭉쭉 우리가 하나하나 꼬매를 정해서 판결되어 나간다 한다면 현대 여기 선생님들 미륵사리 석탑 주변에 발굴을 했던 선생님들 다 계시고 부층설을 과학적으로 해결을 하셔서 동탑이 부층이 되었더라 했던 장영호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들 모시고 또 건축하는 분들하고 또 우리가 석재미술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은 분명히 가장 좋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미륵사리 석탑을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